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일단 미리 좀 적어 놓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요즘에 뭐 이런저런 일들로 열심히 살고 있고, 직전에 포스팅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130만원 정도 고지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그 다음에 유튜브, 나머지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꿈꾸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 수익은 굉장히 좀 작은 편이고, 뭐 유명하신 분들이 뭐 월 1000만원 이상 버는 분들도 많고, 인스타그램 같은 걸로 그 현물을 협찬 만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해당이 안 돼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8월 정도에 한번 체크를 제가 했었더라고요. 이제 12월이 오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현재 투자하고 있는 상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려고 이번 컨텐츠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인 상황, 그 다음에 제가 투자한 이유라거나 간단한 의견을 좀 더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네, 부동산은 현재 아파트가 두 채 있습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 해서 두 채를 매수를 했어요. 일단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작년에 샀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10억 정도 되고요.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이 옆에 있기 때문에 9호선 강남 접근성을 계산을 하고 일단 매수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현재는 보훈병원역이 종점이긴 한데 이제 길동 쪽으로 해서 하남 미사까지 연장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좋은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해서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아래쪽에 재건축 시장의 대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존주공 아파트가 지금 건설 중에 있죠. 현재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내년 초에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 좀 염려가 되고 있어요. 일반 분양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별도의 의견을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제 두 번째 아파트는 영통구 쪽에 있어요. 그래서 영통구 망포역 쪽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주공 5단지 아파트나 뭐 여기 주변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준비를 한창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아파트도 현재 리모델링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조합원이라고 해서 이제 준비하기 위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가끔 좀 과격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가끔 놀랄 때도 있는데, 제가 가진 아파트는 5억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두 채를 합쳐서, 이건 공시지가 이야기예요. 공시지가가 7억 중반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 대비 많이 올랐고, 그래서 다주택자의 기준은, 종부세의 기준이 다들 아시겠지만 6억 이상이 되게 되면 그 6억 이상에 해당되는 그 계산법에 의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죠. 그래서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일하고 있는 근로소득만으로는 여러 가지 비용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뭐 재미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영상 편집하고 뭐 이야기 나누고 자막 넣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들고요. 블로그 열심히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읽어주시면 사실은 뭐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블로그는 좀 오래 하긴 했는데 센스가 없는지 이제 성과가 많이 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열심히 글도 적고 유튜브 영상도 올려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뭐 아시겠지만 영문명으로 오타루TV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싸늘한 겨울 같은 하락이라고 적어놨는데
현재 그 평가 잔액은 3,6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국내 주식이 많이 하락을 했죠. 오늘 아마 제 기억에 코스피, 코스닥이 다 2% 이상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지금 그 글로벌 시장이 지금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전체 금액 대비 580만 원 정도 지금 손실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자하면 안 좋은 투자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좀 적어보자면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대표 종목들만 적었는데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대형주, 그러니까 코스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여기 언급되지 않은 여러 종목들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KTNG 같은 그 고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좀 하고 있어요. 뭐 종목, 그 다음에 업종 좀 약간 그 대중 없이 좀 종류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1년 단위로 정산을 했을 때는 손실을 보진 않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580만 원 정도 크게 손실을 좀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LG 생활건강 주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많이 하락을 해서 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는 뭐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 제가 화장품을 애용하는 편은 아닌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 주요 소비자인 여성 소비자들이 화장품은 뭐 꾸준히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다음은 해외 주식입니다. 해외 주식은 제가 미국 주식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계략적으로 본 평가 금액이 2,812만 원 정도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밤이니까 미국 주식 거래가 진행되고 있겠죠. 오늘도 지금 보니까 하락 추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한데 따로 매도하는 종목은 없고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은 제가 사서 모아가는 느낌, 그러니까 매수만 하고 매도를 하지 않는 느낌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종목이 좀 많죠. 마찬가지로 애플, 월트 디즈니, 알파벳 A가 구글인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스타벅스, AT&T까지 가지고 있는데 일부 종목은 현재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대부분은 3개월 기준으로 이득에 대해서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 그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많은 금액의 배당금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 꾸준히 이익을 내거나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엔비디아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는데 막상 보니까 그렇게 많이 사놓지는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후회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럽 주식으로 분류되는 LVMH, 그 다음에 에르메스, 이런 주식들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욕심을 굉장히 제가 그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도 뭐 명품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서 명품을 생산하고 있는 루이비통, 모에트, 헤네시, 그 다음에 그 에르메스라고 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명품 중에서 굉장히 그 상위급에 속하는 에르메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가 금액은 대략 770만 원 정도로 이제 확인되고 있고 둘 다 다행히 그 현재까지는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수수료를 잘 따져보시고 거래를 하셔야 돼요. 증권사별로 조건이나 그 특정 조건, 수수료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여기서 적어놓은 게 있는데 꼭 이 어플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고요. 여기 지금 적어놨는데 제가 2년이 지나면 지금 제가 언급한 대부분의 자산을 현금화를 해야 되는 개인적인 상황이 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뭐 2년이 지난다고 해도 이런 뭐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 같은 명품이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은 주식 위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상화폐
가상화폐는 뭐 너무 많죠.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말고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뭐 설명하기도 어려운 코인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 중에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블로그의 예전 글을 보셔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세만 캡처한 그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그 남들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 다른 코인에 대해서 제3자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못해요. 뭐 지금도 완전히 알고 투자를 하는 느낌은 사실 아닌데, 일단은 그래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제가 남들에게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계속 제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내하고라도 투자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NFT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NFT 쪽을 제가 아직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NFT 쪽은 결론적으로는 제가 조금 더 그 공부를 해서 접근을 하고 투자도 하거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게임 회사들이 그 NFT를 응용한 수익 모델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은 제가 빗썸이나 업비트 두 개를 다 이용하고 있고, 현재 평가 금액은 수익 구간 기준으로 1,500만 원 정도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뭐 그냥 조금씩 해야겠다 했는데 조금씩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돈이 된 상태라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 자주 시세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뭐 20% 정도 상승했는데, 둘 다 뭐 아시다시피 갑자기 20%가 빠져버릴 수도 있는 투자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뭐 한 번에 많이 정리를 한다거나 한 번에 많이 사지 않고 여건이 될 때마다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금 자산은 제가 거의 없어요. 지금 적금도 별로 안 넣고 있고,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세금을 내야 되니까 지금 뭐 재산세, 종부세를 올해 내기 시작했지만 내년부터 또 더 많이 낼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적금을 좀 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 내년 6월에 재산세 내고, 그다음에 내년 말 이 시간에 또 종부세 때문에 고민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적금이 그 세금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모아 놓은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지금 제가 딱 떠오르는 게 2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증권사 CMA 계좌에 지금 들어 있고요. 근데 이게 뭐 280만 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드값도 요번에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12월 15일에 내고 나면 대부분 이 돈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금이 많이라고 얘기하긴 좀 웃기지만 좀 여유 있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전날에 구글 주식을 하나 더 샀어요. 그래서 350만 원 정도가 현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28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래서 12월을 앞두고 가지고 있는 자산의 현황을 8월에 이어서 요번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자주 좀 포스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유튜브 컨텐츠로 좀 만들고 싶었는데, 저도 뭐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렇게는 못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 요새 논란이 많죠. 제가 사고 나서 여전히 상승 구간이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내일 팔아야겠다고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지고 갈 생각이고, 정확히는 최근에 이제 정책상 대출을 좀 막았죠. 그래서 부동산을 매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주장하시는 유명한 유튜버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없고요. 각자 어그로 끌어서 열심히 장사하는 거니까 저도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시세가 하락해도 저 같은 경우는 타격은 없고요. 만약에 시세가 하락하면 그거에 맞춰서 공시지가가 내려갈 테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국내 주식은 뭐 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한 500만 원 정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해외 주식은 매도 없이 쭉 모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해외 주식의 매수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가상화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으로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NFT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얼른 공부해서 실물 투자 뭐 다들 막 그 만든 그림 뭐 여러 작품들을 거래해서 뉴스에 등장하는데 저는 사실 그쪽은 관심은 없고요. 게임을 해서 만들어지는 코인 거래, 그 다음에 뭐 채굴을 통한 코인의 생성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게임의 아이템을 현금화를 하는 과정에서 뭐 이더리움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중간에 껴있는 것들, 파생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투자를 좀 해보고 싶은 거죠. 네. 일단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자산 관리 잘 하시고요. 네. 항상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의심하시되 확신을 가지고 자기 고집을 너무 부리지 마시되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도 좀 나눠보시고 전문가들 세미나도 좀 들어보시고 각자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자산 잘 지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